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재 시점 안에서 그렇다면 테슬라 양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자, LNF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역시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을 할 때 네.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참 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전지주들 중에 과연 우리 입맛에 맞는 실적을 내보이는 기업이 있을까?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은 좋지 않지만 실적의 개선세를 좀 빨리 낼 수 있는 기업을 저는 추려본다라고 했었을 때 셀 쪽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네. 꼽으실 것 같은데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NF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들의 어떤 실적을 따라서 같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키포인트는 테슬라가 지금 쥐고 있죠.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사실 2차 전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라든지 FSD와 같은 신기술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만 바라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의 키워드를 또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4680 배터리에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기업들 당연히 이제 LNF가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저는 LNF를 여러분들이 지금의 가격이라면 참 부담 없이 좀 볼 수 있을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실적 보면 손 안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LNF를 좀 투자를 하실 때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네. 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LNF랑 LG엔솔 말고 나머지 종목들이요? LG엔솔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네. 우선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잘 나와야지만 형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수의 종목분들이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조금은 높은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제가 안 좋게 본다라기보단 그 시총에 걸맞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올해 3분기, 4분기를 지나서 내년 1분기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뭐냐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 회복, 테슬라 인도량을 보면서 우리가 일단 힌트를 얻고 있죠. 이제 두 번째, 리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가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조금씩 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오면 2차 전지주들의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그 구간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2차 전지주들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LNF인데요.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서 실적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기업 LNF를 꼽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알테오젠인데 오늘 정말 그야말로 투자자들을 시험에 들게 한 종목입니다. 아마 네. 중심을 잡으셨던 분들은 환호했을 것이고 내다 팔았던 분들은 지금 씁쓸한 입맛이 좀 느껴질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지금이 랠리 합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마지막 두 분 기회. 다 자신 있게 동그라미 들어주셨어요. 두 분 다 의견 들어볼 텐데 이주호 본부장님 얘기 들어볼게요. 네, 아까 장 시작하고 마이너스 20% 갔을 때 네. 정말 이게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 맞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121일 평선을 지켜주면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그 이상 올라가면서 양봉을 만들어 버리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폭이 한뭐 23, 4%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초반에 좀 약간 큰 손들이 네. 뭐 누구가 메이저 수급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좀 진짜 강하게 판 것 같아요. 팔았는데 이제 팔고 나서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밑꼬리 달고 올라왔다라는 거는 저는 손바뀜이 일어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대금도 많거든요. 그럼 이 돈 자체가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다. 그러면 손바뀜이 일어났다. 근데 누군가는 이 가격대에서 팔고 싶어서 막 팔았고 네. 누군가는 이 27만 9천 원 그 저가 부근에서 그냥 계속 산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게 밑골이 달렸다라는 점이 저는 기회가 아니냐. 만약에 오늘 밑꼬리가 안 달리고 음봉으로 마감했으면은 이거는 X 드렸을 거예요. 예. 근데 네.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음봉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다 소화해버린 그런 예. 느낌이라고 보면은 저는 앞으로 모멘텀이 많이 있고 뭐 키트루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SC 제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여기서 또 못 사면은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그 기회가 좀 안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동그라미 의견 드렸습니다. 예, 손바뀜까지 일어났을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합류 기회다 이런 의견인데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주 이야기할 때 네. 슈퍼을이라고 하면 ASML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제약바이오 지금 플랫폼 기업 중에 슈퍼을은 알테오젠이 지금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오전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아침에 개장을 하면서 보면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 많았었거든요. 근데 워낙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저 또한 과감하게 이제 들어가지 못했지만 결국 이제 30만 원이라는 가격 기준으로 하이따는 매수의 어떤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봤잖아요. 네. 네. 앞서 이제 이조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그 아랫꼬리가 강하게 달리면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캔들이 음봉이었거나 마이너스 10%대 조정이었으면 아마 섣부르게 지금 붙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다수의 지금 투자자분들이 그래 알테오젠 이번에 30만 원 이탈하자마자 매수 수급이 들어온 걸 봤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가격대만 내려오게 되면 이건 팔아야 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니라 나도 사야 돼라는 투자 심리가 더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하락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알테오젠 다소 최근에 이제 조정의 깊이와 속도가 좀 가팔라서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만약 매수를 한다면 지금의 구간부터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급락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까지도 오늘을 계기로 좀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완전하게 바꿨었던 데 이제 일조했던 건 뭐냐면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네. 시장에 지금 떠도는 루머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뭐 증자 이슈는 아닙니다. 네. 증자 이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SG형 입혀가지고 빨리 제품을 만들려면 그만큼 공장이 있어야 되고 설비가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은 뭐냐면 특허 침해에 대한 논란인 거죠. 네. 그러니까 특허에 대해서 믿고 베팅을 했는데 과연 이게 경쟁사에서 반대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기술력 자체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만한 이슈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우리는 특허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떤 불확실성들이 오늘 하루 만에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를 크게 출렁이게 만들었던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주가 급락을 했었는데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회복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종가 베팅 해봐도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바이오 투심이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발 금리 불확실성 여기에 뭐 인사에 대한 좀 불확실성까지 대두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셀트리온 이 종목은 좀 견조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 뉴스까지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궁금하거든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엇갈렸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저는 최근에 바이오의 조정은 일단 기회라고 보자라는 지금 마인드이기 네.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지금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제약 바이오가 좋다라고 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그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를 제약 바이오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속도 그러니까 두 달 전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제약 바이오에게는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나온 지표를
토대로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이 자꾸 이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약 바이오가 쉬고 있는데 방향성 자체는 금리 인하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을 제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에 지금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값 인하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 그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본다면 CDMO, CMO가 그래서 이제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지금의 구간이라면 당연히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관점에서도 좀 그림 그려주셨거든요. 바이오의 흔들림 기회다라고 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조 본부장님 시각도 궁금한데요. 덧붙여서 바이오 전반에 대한 시각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흔들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셀트리온만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약간 자사주 이거 1,000억은 좀 너무 짜다. 약간 이런 느낌. 규모에 아니 비해. 왜냐하면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네. 37조인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사실 삼성전자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아니 뭐 한 1% 정도라도 네. 3,700억 정도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오늘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사실 진펜트레에 대한 모멘텀은 다 이제 알고 있어요. 진펜트레가 잘 팔릴 것이고 그거에 대한 매출이 나올 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 섹터 특히나 이 셀트리온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덧붙이자면 네. 지금 트럼프가 IRA를 뭐 폐기를 한다, 철회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확정은 아닙니다만. 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바이오 쪽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IRA가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하던 정책이었고, 근데 결국엔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었죠. 근데 요게 왜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최근에 빠졌냐면 네. 그 생물보안법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건드는 게 아니냐에 대한 불안감. 레드 수입이니까.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트럼프의 행보라면요 네. 거의 뭐 폭군이에요. 뭐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 그냥 안 네. 돼, 뭐 바꿔 이런 느낌이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CMO 관련 종목군들도 네. 최근에 빠졌던 이유가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제 사견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쨌든 셀트리온도 그렇고 CDMO도 그렇고 바이오시밀러랑 CDMO랑 다 약가 인하랑 네. 관련이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뭐 그런 장관급 자리에 인사들을 보면요 백신을 완전히 그냥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 안 치고 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바이오 쪽에서 불안한데 이거거든요. 금리를 동결시킨다, 뭐 속도를 늦춘다 이거보다 지금 네. 트럼프의 입김이 고스란히 바이오 쪽으로 왔고 이게 지금 최근 증시 흐름 보시면요 바이오 섹터 빠지면서 그게 수급이 어디로 갔을까요? 보편관세에 해당되지 않는 쪽으로 간 거예요. 뭐 엔터라던가 엔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밸류업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네.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X를 드린 이유는 약간 셀트리온의 이 자사주 공시가 좀 짜다. 이 부분하고 네. 이제 좀 단기간에 뭔가 올라올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 이 두 가지 이유로 X 드렸습니다. 네, 바이오 지금 담을 때다 아니다. 미국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의견이 갈렸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현대로템입니다. 자, 러우 전쟁 양상이 좀 달라지면서 지금 재건주 그리고 이런 방산주 정말 정신이 없는데 이게 앞으로 전쟁이 더 심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고 아니다. 지금 이게 끝을 향한 이제 마지막 어떤 전쟁이다. 지금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 현대로템 오늘 조정이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또 갈렸네요. 네. X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매매 타이밍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일단 그 동안에 잘 갔었던 이제 방산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지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전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양쪽에서 모두 같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네. 결국 이제 트럼프 이기에서 각 나라들이 부담해야 되는 방위비는 굉장히 높아질 거거든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는
경쟁사가 로키드 마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 롯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분명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우위도 점쳐볼 수는 있긴 하지만 과연 그들을 이기면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는 지켜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폴란드 다음에 어떤 나라, 그러니까 유럽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 방산주들을 채택할까 많은 분들이 기다렸는데 사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없거든요. 계속 네. 폴란드 1차, 2차, 3차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거지 새로운 유럽의 나라에서 뭐 계약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매 타이밍 관점으로 보면 오늘의 종가보다는 우선 일본 기준으로의 조정이 조금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네. 그 조정의 끝자락쯤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매 타이밍상 부담이 큰 자리다.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이 확인된 뒤에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은 동그라미 의견인데요. 자, 의견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약간 다른 게 네. 오히려 지금 방위비 분담이 좀 늘어나면 그럼 각 해외 국가들별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의 그런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이런 데가 정말 수출을 잘하고 하겠지만 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폴란드 옆에 있는 나라 중에 뭐 어떤 나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나라라고 해서 만약에 미국이 방위 부담하는 걸 난 싫어. 근데 굳이 미국 거 수입해서 쓸까요? 약간 저는 거기서 좀 우리나라가 거기서 반사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 만큼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데 굳이 이거를 미국 걸 써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거 무기를 수입을 해서 쓰면은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트집 잡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국가 간의 그런 국방에 대한 그런 체계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런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얻지 않을까. 특히나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전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그다음에 LIG 넥슨은 천궁 뭐 유도 무기인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주의 연속성이 지금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네. 아마 그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벨 평화상을 자기가 받으려고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동유럽 국가들과 여러 가지로 측면에서 우리 한국 거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게 조정일 때 매수 기회가 아니냐 해서 동그라미 드렸습니다. 네. 트럼프가 등장함으로써 발생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각국의 방위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국내 업체들에게도 좀 기회 올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 로템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재건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 재건주들 꽤 많이 밀렸습니다. 러우 전쟁 확전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오늘 시장 안에서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큽니다. 한미 글로벌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엇갈렸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러우 전쟁 끝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재건주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이 종목이 조금 네. 재건주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해야 한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게 사실 오늘 뭐 그 폴란드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재건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원래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 관련주였습니다. 과거에 네옴시 이게 한미글로벌 아시는 분들 이때 언제죠? 22년도 이때 진짜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이때 올라갔을 때 네옴시티로 갔어요. 그러니까 네옴시티로 갔었는데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추가 상승하기에는 충분한 거래량과 정말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게 원래 네옴시티 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옮겼다 뉴스에 의해서 급등했다 단기 이슈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거보다는 다른 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X 드렸습니다. 네. 재건주 안에서 좀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거든요. 김태정 본부장님이 주목하신 포인트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미글로벌이 지금 해외 쪽에 자회사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 특히나 이제 영국 쪽을 보면 K2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네. 그 그룹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만약 재건에 대한 입찰이 진행이 된다면 네. 충분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마련한 한미글로벌이라서 한미글로벌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수주도 따내는 굉장히 업력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들이 지금 최근까지 보여준 흐름을 보면 관심이 안 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의 거래량을 조금은 우리가 유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트럼프의 입은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앞뒤가 지금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서 언제 휴전 협정이 또 전쟁으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 시세를 낼 때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미 글로벌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시 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